AWS 테크니컬 어카운트 매니저 박성훈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네. 오늘 미세먼지도 심하고 황사도 오고 해서 날씨가 되게 안 좋은데 많이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드릴 내용은 이번 리인벤트 때 발표된 S3 셀렉트 그리고 글래시어 셀렉트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S3 셀렉트와 글래시어 셀렉트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각각에 대해서 데모를 보여드릴 건데요. 라이브 데모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문제없게 잘 되기를 기대하면서 같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그 AWS 기반으로 한 데이터 레이크 아키텍처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그 데이터 레이크 아키텍처의 4가지 장점을 보통 얘기를 하죠. 로딩이 쉬워야 되고 그 빠르게 인제스션 그러니까 저장을 하고 그 저장된 데이터가 한 곳에서 집중된 어떤 중앙의 스토리지에 안정적으로 저장이 돼야 된다. 네, S3가 중앙에 있는데요. S3 같은 경우에는 11.9의 드러빌리티 그리고 99.99%의 어베일러빌리티 그리고 스케일러빌리티를 제공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그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필요할 때 다 처리하고 분석하기 위해서 빠르게 읽고 처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해당되는 컴퓨팅과 디커플링 해서 컴퓨팅 노드가 어떤 스토리지로 인해서 어떤 스케일업을 한다든지 스케일아웃을 할 때 영향을 받으면 안 되고요. 스토리지를 사용함에 있어서도 컴퓨팅 파워 때문에 영향을 받으면 안 된 그런 환경을 위해서 S3를 사용하는 게 좋다. S3를 중앙에 두고 구성할 수 있다는 내용이죠. 그리고 고객의 데이터를 다양한 암호화라든지 유저 액세스 컨트롤을 통해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오늘은 여기서 다룰 부분은 S3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하는 걸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냐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늘 할 데이터 처리는요, S3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처리를 하실 때 전체 S3에 엄청나게 많은 소스로부터 저장이 딱 되고 있죠. 그 데이터를 처리를 하려면 모두 다 S3에서 읽어내서 그 데이터를 어플리케이션에서 필터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처리하고자 하는 실제 필요한 데이터가 만약에 1기가인데 실제 저장되어 있는 오브젝트가 뭐 10테라, 100테라 이렇게 된다면 그 100테라나 10테라 되는 양을 다 가져와서 처리를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오버헤드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해당되는 부분을 뭐 EMR이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사용을 해서 ETL 작업을 통해서든 필터링을 하는 부분이 어플리케이션에서 수행이 돼야 됐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EMR에서 만약 처리를 한다면 모든 데이터를 읽어서 그 데이터를 필터링해서 뭐 클린징 작업이라든지 그런 쪽 작업들을 수행을 하는 컴퓨팅 노드에 대해서 많은 리소스가 필요했죠.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아마존 글래시어는 S3에 있는 데이터를 S3 라이프 사이클을 통해서 글래시어로 아카이빙도 할 수 있고요. 어떤 특정 데이터를 글래시어로 직접 아카이빙도 할 수 있는데요. 글래시어에 있는 데이터를 사용을 하시려면 S3로 내리든지 아니면 직접 서버로 내려서 처리를 해야 됐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 부분에서 나온 게 S3 셀렉트, 글래시어 셀렉트입니다. 지금 S3 셀렉트는 프리뷰 중이고요. 글래시어 셀렉트는 GA돼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혹시 글래시어 셀렉트를 사용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S3 셀렉트 프리뷰 신청하셔서 사용해 보신 분 있으신가요? 혹시 있으시면 아무도 안 계시네요. 네. 그러면 오늘 제가 좀 더 S3 셀렉트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S3 셀렉트를 가지고 제가 파이썬 코드로 작업한 내용을 가지고 좀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3 셀렉트입니다. S3 셀렉트는요, 기존에 있는 전체 오브젝트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던 get 오브젝트와 같은 동작과 되게 유사하게 동작하고요. 그리고 뭐 다른 일반적인 API 콜 것처럼 SDK와 프레스토와 또 EMR 사용할 때 프레스토와 같이 통합돼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표준 스탠다드 SQL 쿼리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SQL 쪽은 어떤 쿼리를 할 때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보시면 다양하게 지금 현재 CSV, TSV, JSON 이런 포맷들이 저장이 되어 있고 그런 데이터에 지집으로 압축이 되어 있다면 일반적으로 표준 SQL 쿼리에 사용하는 셀렉트 쿼리가 가능합니다. 셀렉트 쿼리가 가능하고 또 데이터 타입은 스트링, 인테저, 플로트, 데시말, 뭐 타임스탬프, 불린, 보통 일반적으로 쓰는 타입들이 다 가능하죠. 연산자도 가능하고 각각의 함수들 다 사용이 가능한데요. 이제 기존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또 SQL 셀렉트를 쓰면 어떻게 좀 다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 만약에 특정 CSV 쪽 파일이 저장이 되어 있고 거기에서 데이터를 특정 패턴이 맞는 것만 따로 뽑아서 보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S3에서 get 오브젝트를 수행을 통해서 오브젝트를 받아서 그 오브젝트에서 그냥 일반 CLI 쪽에 처리한다면 오크문을 써서 이렇게 처리를 했어야 되겠죠. 근데 이제 S3 셀렉트를 사용을 하시면 S3에서 데이터를 뽑을 때 바로 SQL 셀렉트 쿼리를 통해서 그 필요한 부분만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get 오브젝트를 통해서 저장되는 오브젝트가 저장되는 공간이라든지 오크문을 통해서 수행했던 컴퓨팅 파워가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간단하게 얘를 적용할 수 있는 데를 좀 설명을 드리면 이런 부분 때문에 컴퓨팅 파워를 사용하는 게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서브리스 어플리케이션 적용에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데이터가 S3에 저장이 되고 그 저장됐을 때 트리거돼서 람다를 트리거해서 람다에서 데이터 추출하는 걸 S3 셀렉트를 가지고 처리를 한다면 람다에서 다른 컴퓨팅 파워 없이 람다에서 처리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뽑아서 처리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저희 쪽 빅데이터 블로그에 보면 있는 내용인데요. 서브리스 맵 리듀스, 람다를 사용해서 하는 부분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 붉게 이제 되어 있는 코드를 보시면 기존에는 해당되는 오브젝트의 콘텐츠를 읽어서 라인 바이 라인으로 읽어드린 후에 그 부분에서 스플릿해서 데이터를 뽑아내는 작업이 수행돼야 했었습니다. 근데 S3 셀렉트를 쓰면 기본적으로 사용하시는 SQL 쿼리에서 서브스트링 쪽 쿼리를 적용을 하면 바로 적용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어떤 오브젝트를 다 읽어서 그걸 필터링하고 하는 부분을 이제 S3 셀렉트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쉽게 보면 이전에는 S3 셀렉트에서 전체 데이터를 읽어들여서 어플리케이션 쪽에서 필터링을 해서 적용을 했다면 이제 S3 셀렉트를 사용을 하시면 S3에 있는 데이터를 S3 셀렉트를 통해서 이미 필터된 데이터만 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S3 셀렉트 쪽 대해서 데모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S3 셀렉트 쪽을 파이썬 코드로 작성을 한 거고요. 프리뷰 신청하시면 이 S3 셀렉트 쪽 모듈을 받으실 수 있어요. 받으시고 나머지는 일반적인 부분이고요. 해당되는 리전 정보와 버켓 정보 그리고 해당되는 오브젝트, 이 오브젝트는 글로벌 쪽의 어떤 항공기의 라우팅 정보입니다. 어떤 항공사의 비행기가 어떤 공항에서 어떤 공항으로 가는 그런 정보들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익스프레션 타입을 SQL로 주고요. 제가 여기 코멘트 아웃 시켜놓은 부분이 쭉 있는데 이런 쿼리들이 다 적용이 잘 됩니다. 그 부분을 좀 보여드리려고 한 거고요. 자, 이제 실제로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수행을 하면 총 전체 로는 그 67,000로 정도가 되고요. 이 부분에서 다시 쿼리를 바꿔서 수행을 하면요. 해당되는 부분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했던 건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 한국 국적기에서 인천공항을 출발해서 시애틀로 가는 항공편에 대한 정보만 따로 뽑은 겁니다. 네. 뭐 여기 보시면 나머지 아래쪽에 있는 카운팅을 한다든지 라이크 구문을 사용을 해서 한다든지 그리고 다양하게 일반적으로 커리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동작을 하고요. 맨 마지막에 보면 매스 쪽 관련돼서 제로보다 큰 거 이런 값들도 적용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거는 이제 되는 스트링들을 이제 콘캐티네이트하는 부분인데요. 이런 적용까지도 해서 다 필요한 데이터만 뽑아서 쓸 수 있기 때문에 S3 셀렉트를 통해서 필요한 데이터만 리턴해 주는 걸 받아서 후 처리 작업을 하면 되는 거죠. 아이고. 네, 다음은 프레스토 커넥트입니다. S3 셀렉트가 나오면서 EMR에서도 이 부분을 적용할 수 있는 적용이 같이 됩니다. 그래서 프레스토 커넥터라고 해서 나왔고요. 프레스토에서 쿼리를 할 때 그 부분이 필요한 데이터만 이미 S3 셀렉트에 대해서 뽑아서 EMR에서 처리를 하게 되기 때문에 EMR 쪽에서 사용하는 코어나 타스크 노드의 사이즈를 많이 줄여도 되겠죠. 그래서 비용 효과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의 데모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프레스토 쪽에 웹 UI를 좀 띄웠는데요. 먼저 보시기 전에 그 EMR 쪽에 보면 지금 현재 하드웨어 스펙은 제가 C4 2X 라지를 사용을 했고요. 그 프레스토를 사용하는 쪽은 이렇게 프레스토 관련되는 패키지를 받아서 EMR 부트스트랩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그냥 일반 노멀한 EMR 구성이고요. 여기는 부트스트랩이 따로 없고요. 그래서 제가 프레스토 쪽을 UI를 찍어 놓고 제가 직접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위쪽에 제가 S3 셀렉트를 적용한 EMR 쪽 노드고요. 아래쪽에 그냥 노멀하게 처리하는 부분이거든요. 좀 더 보실 수 있게 그러면 이게 수행되는 동안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프레스토 커넥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오리지널 쿼리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어떤 특정 컬럼과 어그리게이트, 카운트, 그리고 웨어 조건절, 그리고 그룹 바이, 오더 바이로 했던 게 있다면 실질적으로 S3 셀렉트 쪽으로 넘어가는 부분은 아래쪽과 같이 셀렉트해서 웨어 조건절이 있는 부분만 갑니다. 그렇게 해서 정보를 S3 셀렉트에서 보내주면 프레스토에서는 여기서 받은 정보를 가지고 그룹 바이 그리고 카운팅해서 오드 바이만 수행을 하는 거죠. 기존의 프레스토에서 뭐 보통 하이브를 쪽에 있는 카탈로그를 사용을 해서 쿼리를 한다면 전체 데이터를 읽어와서 필터링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이제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됨으로써 EMR 쪽에 사용하는 컴퓨팅 파워 쪽의 사용량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 S3 셀렉트를 사용했던 부분은 아직도 진행 완료가 됐고요.
적용 안 했던 부분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네요. 네, 이것도 곧 끝날 것 같습니다. 제가 수행했던 게 한 15기가 정도 되거든요. 네. 차이가 좀 많이 나죠. 네. 그래서 앞으로 S3 셀렉트를 사용을 하시면 이런 쪽 시간이나 이런 쪽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완료가 됐네요. 네. S3 셀렉트는 이제 아테나나 저희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프레스토 EMR 쪽, 그리고 레드시프트 스펙트럼, 그리고 서드 파티 쪽인 클라우드데라, 뭐 데이터브릭스, 그리고 호턴웍스에서도 같이 다 함께 지원될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S 셀렉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데모를 좀 보여드렸고요. 이제 글래시어 셀렉트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글래시어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빈번하게 액세스 되지 않는 데이터를 아카이빙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스토리지죠. 그래서 아카이빙해서 장기적으로 보관을 하고 정말 필요할 때 한 번씩 보는 데이터인데요. 그래서 되게 빈번하지는 않은 데이터에, 액세스가 빈번하지 않은 데이터에 최적화되어 있고 S3와 동일한 11.9의 듀러빌리티를 제공을 하지만 S3보다는 저렴하고요. 그리고 마그네틱 테이프를 또 대체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저렴하다고는 하지만 필요할 때 아카이빙 된 데이터들을 또 받아서 사용해야 되는 또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글래시어에 직접 업로드해서도 많이 사용을 하시지만 S3에 있는 S3 라이프 사이클을 사용을 하셔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데이터들은 S3에 저장을 하고 또 좀 덜 빈번하게 사용하는 데이터는 S3 IA, Infrequent Access로 넘겨서 보관들을 하시고, 그리고 정말 이제 사용을 정말 안 할 것 같다, 아니면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이런 부분은 글래시어로 해서 사용을 하시죠. 글래시어가 많이 싸니까요. 근데 이제 글래시어를 보면 세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리트리빙 할 때 쓰는 거죠. 리스토어 할 때요. 그래서 긴급은 하면 5분 안에, 표준 스탠다드로 하면 5시간, 그리고 벌크 대량으로 하면 12시간 안에 해당되는 요청한 데이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글래시어 셀렉트는 S3와 되게 유사하게 스탠다드 SQL 쿼리를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글래시어 쪽에 API 콜을 사용할 때 리스토어 리퀘스트를 사용했던 리스토어와 되게 비슷하게 동작을 합니다. 그리고 SDK와 CLI와 통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GA 되어서 있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이제 글래시어 셀렉트는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앞에서도 언급을 몇 번 드렸는데요. 직접 서버에서 글래시어로 아카이빙 할 데이터를 올려서 사용하시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 아카이브 아이디가 리턴이 되는 거죠. 그리고 라이프 사이클을 사용을 하셔서 S3에서 글래시어로 아카이빙을 해서 사용을 하십니다. 그러면 S3 콘솔에 들어가면 이제 스토리지 타입이 글래시어라고 이렇게 마킹이 되죠. 보통 글래시어에 저장되어 있는 아카이빙된 데이터를 복구를 할 땐 리스토어 오브젝트 API를 통해서 API 그 오브젝트의 키나 아니면 아카이브 아이디의 정보와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 세 가지 리트리빙 옵션 중에 어떤 걸 사용을 하겠다를 적용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글래시어 셀렉트를 사용을 하시면 이 부분은 SQL 쿼리와 그 아웃풋 처리된 결과가 저장될 S3 버켓, 그리고 이게 결과가 완료가 됐을 때 SNS로 해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토픽, SNS 토픽 쪽으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SNS 쪽은 옵셔널이고요. 기존의 글래시어를 어떻게 사용을 하셨냐면요. 이 부분은 글래시어 직접 업로드한 건 아니고 S3에서 아카이빙해서 글래시어 라이프 사이클을 통해서 아카이빙된 부분인데요. 글래시어에서 리스토어 오브젝트 콜을 통해서 먼저 복구를 한 후에 그 해당되는 get 오브젝트를 통해서 직접 받아야죠. 받아서 오크문을 통해서 패턴을 일치하는 것들을 찾아서 처리를 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리스토어
이제 글래시어 셀렉트를 사용하시면 리스토어 오브젝트를 수행을 할 때 해당되는 글래시어의 아카이빙 된 오브젝트에서 추출할 정보만 셀렉터 쿼리를 통해서 수출을 하고, 그러면 그 데이터가 아까 말씀드렸던 아웃풋으로 해서 특정 S3 버켓에 저장이 됩니다. 그 이후에 그 해당되는 결과를 get 오브젝트로 S3에서 받아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글래시어 셀렉트는 S3 셀렉트랑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어플리케이션에서 글래시어 쪽으로 글래시어 셀렉트 쿼리를 수행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글래시어 쪽에서는 정상적으로 명령어를 받았다, 문제 없다고 리턴 코드를 주고요. 그러면 내부적으로 작업을 수행을 합니다. 데이터를 읽어서 자체적으로 필터링을 수행을 하고요. 그게 완료가 되면 아웃풋으로 지정해 준 버켓에 데이터를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완료가 됐을 때 SNS로 완료됐다고 받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글래시어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3가지 리트리빙 옵션 때문에 시간이 좀 소요가 되거든요. 글래시어 셀렉트는 S3 셀렉터와 같이 거의 동일한 내용들이 SQL 구문에 이제 기능들이 다 지원이 되는데요. 일부 함수에서 어그리게이터 매스 쪽은 아직 지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글래시어 셀렉트에 대해서 데모를 보여드릴 건데요. 이 데모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글래시어 쪽의 API를 통해서 직접 업로드한 부분, 그리고 S3 라이프 사이클 쪽을 통해서 아카이빙 데이터를 직접 받아서 그걸 처리한 부분에서 2가지로 나눠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글래시어 쪽으로 업로드된 부분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카이브 아이디가 있는 거죠. 아카이브 아이디를 통해 가지고 내가 직접 업로드했던 어떤 특정 아카이브된 오브젝트를 보겠다. 그리고 SQL 쿼리를 통해서 그 정보들을 그 부분에서 특정한 것들을 보겠다고 정의해 준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고 나면 리퀘스트를 받아서 정상적인 리퀘스트를 받았다고 해서 정상적인 리턴 코드를 이렇게 던져주거든요. 그리고 S3에서 이제 S3 라이프 사이클을 통해서 아카이빙 된 데이터에 대해서 보시면 특정 버켓을 지정해 주시고, S3는 S3 버켓에서 스토리지 타입이 글래시어로 바뀌어 있는 걸 확인하시고 그 오브젝트에 대한 정보를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select 타입을 셀렉트로 해서 수행하는 결과거든요. 이 부분도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도 정상 처리가 됐다고, 네, 결과가 리턴이 되죠. 이렇게 하면 저는 이제 S3 글래시어 셀렉터를 통해서 리트리빙을 할 때 타입을 제일 긴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긴급 부분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적용을 했습니다. 여기도 긴급으로 한 거죠. 그래서 5부단의 S3 버켓으로 해당되는 결과가 만들어져서 나옵니다. 지금 이제 결과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AWS 클라우드 서울, 그리고 AWS 클라우드 오하이오 쪽을 제가 사용을 했었는데요. 그러면 좀
화면 나오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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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제가 아까 프리픽스로 해당되는 결과를 지정을 해줬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고 결과에 가면 이렇게 수행했던 정보를 직접 get object인 거죠. 네. 네. 정보를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 있거든요. 확인할 수 있고요. 네트워크가 조금 느려서 제가 미리 준비를 좀 더 해놓을 걸 그랬습니다. 아까 제가 또 다른 쪽에 이제 글래시어에서 직접 처리한 부분이죠. 그 부분도 가시면 예, 이 결과가 네, 확인이 가능하고요. 지금 현재 글래시어 셀렉트는 GA가 돼서 다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테스트를 해보실 수 있고요. S3 셀렉터 같은 경우 프리뷰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네. 글래시어 셀렉트도 이제 아테나가 통합이 돼서 아테나를 통해서 직접 쿼리를 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아테나 쪽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글래시어에 있는 부분도 S3뿐만 아니라 글래시어에 있는 부분도 처리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렸던 AWS 기반 데이터 레이크 아키텍처에서 기존에는 중앙에 스토리지를 S3를 두고 거기에 S3에다가 많은 소스에서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그 저장된 데이터를 아테나나 레드시프트 스펙트럼 그리고 EMR, 람다 다양한 ISV 쪽 통해서 직접 뽑아서 사용을 가능했다면 지금 S3 셀렉터를 통해서 기존에 필요한 데이터만 전체 오브젝트에서 뽑아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 프로세싱을 하고 분석을 하는 이런 부분에 있는 컴퓨팅 파워를 훨씬 줄여서 비용이 효과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더 중요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은 기존에는 글래시어를 아카이빙 스토리지로만 좀 생각을 많이들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이제 글래시어도 어떻게 보면 이제 바로바로 리턴이 돼야 되는 게 아니라고 하면 글래시어도 데이터 쪽 레이크로 들어와서 그 스토리지로도 사용을 가능합니다. 그러면 글래시어에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오브젝트로 직접 받아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요. 글래시어에 있는 오브젝트에서 특정한 부분만 내가 필요한 정보만 따로 뽑아서 분석을 처리하고 ETL 작업이라든지 이런 쪽 작업을 처리할 수 있고 진행을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되게 비용 효과적으로 사용을 가능하십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건 제가 데모나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생각보다 되게 간단하게 S3 셀렉트라 글래시어 셀렉트를 사용하실 수 있다고 느꼈을 것 같은데요. 맞나요? 좀 쉽게 보이시나요? 글래시어 셀렉트는 직접 바로 가셔서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S3 셀렉트 같은 경우는 프리뷰이기 때문에 앞에 제가 여기 만들어 놓은 QR코드나 웹페이지로 접속을 하셔가지고 거기에서 프리뷰 신청을 하시면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프리뷰 신청을 하시면 그 설정할 수 있는 말씀드렸다 아까 그 파이썬 모듈이라든지 자바 모듈 그리고 각각에 대한 예제 코드를 받으실 수 있고요. 근데 이제
S3 셀렉트와 글레이셔 셀렉트에 대해선 중에서 S3 셀렉트와 글레이셔 셀렉트 아카이빙해서 직접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소스 코드가 일부 예제로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S3에서 S3 라이프 사이클을 통해서 글래시오를 아카이빙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예제 프리뷰를 했을 때 받은 부분에 대해서 그게 아직은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했는 걸 공유를 드릴 수 있는지는 저희가 제 마케팅 쪽에 좀 확인을 해보고 그게 가능하면 같이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그 좀 간단하거든요. 그 글레이시어 SDK 쪽의 문서를 보면요. 그래서 해당되는 페이지에 가셔서 프리뷰 신청을 하셔서 사용하시는데 좀 많은 프리뷰 신청을 하셔서 많이 좀 사용을 해보시고 적용을 많이 하셔서 좀 비용 효과적으로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제가 오늘 진행하면서 조금 일찍 마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많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